계산이 좀 틀렸고요. 제가 예, 고쳐 놓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워커가 투입하는 노력 수준도 델타 나누기 R의 S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곱해야 되는데 나눠줬군요. 자, 2분의 1에 이 값이 아니고요. 2분의 1의 마이너스에 델타 오버 R 제곱의 S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절편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차피 두 번째 워커도 첫 번째 워커의 노력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델타 오버 R의 S였었어요. 자, 그 값을 첫 번째 워커의 위닝 프로바빌리티 절편에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일정한 값을 이렇게 갖게 되고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워커는 이 정도의 노력 수준을 투입할 거고요. 정확히 확률이 이제 2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워커도 자신이 토너먼트에서 이길 확률, 위닝 프로바빌리티를 같은 방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정확히 동일하겠죠. 이거는 이제 워커 1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워커 2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 쓰면 되겠죠. 확률을 P의 Q2가 Q1보다 큰 확률 이렇게 바꿔 쓰면 그림은 정확히 같아져요. 어차피 두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노력 수준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는 대체로 뭐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항상 우월한 전략이 있잖아요. 더미넌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여기서 마치 E1이라고 하는 노력 수준, E2라고 하는 노력 수준이 바로 더미넌 스트래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든 상관없이 나에게 가장 높은 페이오프를 주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우리가 더미넌 스트래티지라고 하고요. 일종의 이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섹션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efficiency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efficiency, 그러니까 효율성, 무엇이 효율적인 컨트랙트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사는 뭐냐면요, 무엇이 효율적인 컨트랙트인가? 그러니까 T와 S, 베이스 페이와 보너스의 크기를 얼마로 설정을 해야 우리는 효율적인 어떤 자원 배분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와 S를 얼마로 설정해야 가장 효율적인 게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효율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째 T와 S를 이제 잘 설정해야 되는 건데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란 무엇인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효율성은 이렇게 사회 전체의 효율성,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socially efficient한 contractor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극대화하는 거냐면 기업의 이윤, 프린시플의 이윤과 그 다음에 두 워커들의 효용의 합, 이 전체 이것을 극대화하는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극대화된 상태가 효율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극대화되지 않고 극대화될 수 있는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린시펄의 이윤, 기업의 이윤과 두 워커들의 기대 효용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윤을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기대 이윤이라고 쓰죠. 프린시펄, 기업의 기대 이윤과 첫 번째 워커의 기대 효용과 두 번째 워커의 기대 효용 이걸 다 더한 것이 이걸 이제 우리가 서플러스라고 얘기할 거고요. 사회 잉여, 소셜 서플러스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걸 서플러스라고 부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플러스가 극대화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효율성은 바로 서플러스를 극대화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에이전트가 선택하는 것은 그러니까 워커들이 선택하는 것은 노력 수준이고요. E1, E2고요.
그 다음에 프린시플이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피스 레이트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피스 레이트에서 뭘 봤었냐면 어떤 페이 스트럭처가 주어지면 에이전트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력 수준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2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프린시플은 뭘 선택하냐면요. 예, 절편과 기울기인 A와 B, 베이스 샐러리와 커미션 레이트 혹은 피스 레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A와 B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efficient한 contract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TS가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문제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에이전트들의 노력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자원 배분이라고 써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배분되는 건 결국 예, 선택하는 건 노력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T와 S를 얼마로 설정해야 예, 에이전트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일을 선택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소셜 서플러스가 극대화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소셜 서플러스가 아니었었어요. 지금까지. 에이전트 첫 번째 우리 바로 전에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에이전트는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일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에이전트는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력 수준을 선택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인디비주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잖아요. 전체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T와 S를 잘 설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개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걸 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플러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노력 수준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T와 S를 잘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걸 극대화하는 노력 수준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자, T와 S를 잘 설정하면 서플러스를 극대화하는 노력 수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 타이핑이 안 되네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efficiency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socially efficient한 contract라고 하는 것은 T와 S입니다. T 스타, S 스타라고 해볼까요? 자, 이것은 바로 프린시플의 이윤, 그 다음에 두 에이전트들의 기대 효용의 합, 이 전체 합, 이 합을 서플러스를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효율성을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효율적인 상태로 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자원 배분이, 지금 현재 노력 수준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해요. 누군가의 효용을 더 높여줄 수 있고 프린시플의 이윤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다면 기업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상태로부터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면 효율적인 상태로 갔을 때 누군가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 사실 이그젬플이죠, 그렇죠? 네, 간단한 모형이니까 모형 통해서 우리가 사회 전체의 서플러스를 극대화하는 T와 S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기업 프린시플의 이윤을 제가 소개할 거고요. 두 번째로 두 경쟁자들의 기대 효용을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토너먼트를 보고 있고요. 자, 기업이 토너먼트를 활용한다면 자, 기업의 이윤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대 이윤은 expected profit이고요. 기대 이윤은 첫 번째 워커의 생산량, 첫 번째 워커의 퍼포먼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워커의 퍼포먼스, 이게 바로 기업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대 수입이겠죠. expectation operator를 취했으니까 이게 기대 수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자, 이긴 사람, 누가 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긴 사람한테는 베이스 샐러리와 보너스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 사람한테는 베이스 샐러리 T를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급해야 되는 급여니까요. 비용이 됩니다.